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을 했지요. 그동안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에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4.15 부정선거 관련 정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부정선거 재판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라 치고 윤석열 대통령 보수 우파 정권에서 이번 40 총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를 충격적으로 부풀렸던 선관위의 조작질을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 당일 참관인들이 이 작성한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기록했던 사전 투표자 부풀리기 충격적인 조작질들, 이런 부풀리기 조작질 전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적게는 수십 표, 많게는 수백 표 이상 조작했던 선관위. 본 투표는 어땠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부정선거표들, 컬러가 다른 부정투표지와 길이가 다른 부정투표지, 또한 1년 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수많은 투표지들과 신공과 같은 빳빳한 수백 장의 가짜 투표지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40 총선거는 총체적으로 부정선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국민의힘 역시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편집인의 폭탄 칼럼, 국민의힘은 왜 부정선거 침묵하는가? 5.18은 금기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우리는 반드시 이번 40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자, 저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편집인 저정진 칼럼, 거짓 프레임에 갇힌 대한민국 정치, 언론, 지성계. 벽돌이나 연탄을 찍으려면 먼저 틀을 짜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거푸집을 제작해야 한다. 틀과 거푸집은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틀과 거푸집은 만들려는 구조물의 외형인 반면 구조물 속에서 중심을 잡는 요소는 영어로 프레임이라 한다. 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의 중심을 잡는 뼈대를 일컫는다. 틀, 거푸집, 프레임은 모두 좋은 말이다. 하지만 영어의 수고, 프레임업은 정치적 반대자 등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켜 탄압하고 공격할 목적으로 사건 따위를 날조하는 일이라는 전혀 엉뚱한 의미의 단어 프레임업으로 파생된다. 여기서 프레임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각의 처리 방식을 공식화한 것을 뜻한다. 인간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프레임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듣고 말하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프레임이 작동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틈엔가 아주 못된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 정치와 언론계가 짜놓은 무한 반복 재생하는 거짓 프레임이다. 물론 배후에는 늘 북한이 있고 고정 간첩과 주체 사상파 같은 동조 세력들이 있다. 여기에 어설픈 좌파 세례를 받은 언론계 종사자들과 좌파 행세하면 진보인 양 착각하는 겉멋든 지식인들도 있다. 평생 반일 독립운동을 했고 건국을 주도했으며 북한의 남침인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친일파 독재자란 프레임을 씌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선 군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다녔고 집권 후 경이적인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마저 친일파 독재자 프레임에 가두었다. 박정희 사후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한 뒤 초고도 경제성장과 88 서울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격을 높인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 5.18 소요를 진압한 무도한 살인광 독재자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고 남북 관계는 물론 중국, 소련, 동유럽과의 외교 관계 수립 등 북방 외교에서 탁월한 공적을 남긴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의 아바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독도를 직접 방문했고 서울시장, 대통령 재임 시 연봉 전액을 기부한 이명박도 친일파, 부패자,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통일을 공격적으로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도 무능, 부패 프레임에 가뒀다. 통일을 공격적으로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도 무능, 부패 프레임에 가뒀다. 탄핵이 떠올려지지요. 반면 대한민국 건국의 어깃장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계획성 없는 방북으로 반국가 체제인 김일성 정권 구축에 들러리가 된 김군은 애국, 독립운동과 붕괴 직전에 놓인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절호의 통일 기회를 날려버린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 평화의 지도자, 임기 말 북한을 방문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무력화시킬 뻔했고 가족 비리로 불행하게 숨을 거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청렴 지도자,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까지 들은 최악의 정북, 친중 대통령 문재인도 평화, 화해 지도자로 탈바꿈시킨 호위 프레임을 돌리고 있다. 솔직해지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중에 대한민국 나라만 솔직해지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중에 대한민국 나라만 한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 결과 누가 승리했으며 어떻게 동방의 조용한 은자의 나라의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고 한류로
성장했는가?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2억 만리 떨어진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첨단 무기 수출의 천병이 되었는지, 국제 코민텔은 열풍이 불 때 유일하게 이 땅의 공산주의는 결코 안 된다라며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국제 제로인 상황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국채를 지킨 이승만의 해안과 뚝심이 없었더라면 광부와 간호사를 담보로 차관을 들여와 고속도로를 깔고 철강, 정유 산업을 일으키고 마산, 창원, 울산, 구로, 부평 등 전국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와 벽을 넘어서를 내건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와 자유가 과연 존재할까? 좀 더 솔직해지자.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내란에서 좀 더 솔직해지자.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내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 변경시킨 5.18은 이미 스카이 데일리의 진실 찾기 시리즈로 진상이 다 밝혀졌다. 2020년에 4.15 총선과 이번 40 총선은 사전투표에서의 부정선거 증거가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왜 문제 삼지 못하는가? 궁극적인 피해자인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힘 정당이 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주지 않는가? 왜 반국가 세력이 미리 짜놓은 부정선거와 5.18은 금기 프레임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는가? 국민의힘, 그러고도 애국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나? 그러고도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세비를 받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답하라. 아유, 저런 국민의힘 저 바보 몽통구리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